어머니 옷장에서 가격표가 달린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왜 이 옷을 입지 않으셨을까?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비닐에 쌓인 것이 보였습니다. 깊숙이 제일 안쪽 구석에 손을 뻗어 꺼내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겼습니다. 분홍빛 모시 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고리 섭쪽에 작은 종이 하나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격표였습니다. 한 번도 뜯지 않은 가격표.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장 앞에 혼자서. 그게 설날 오전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옷장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요?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지 못한 한복 한 벌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달이 지났습니다. 정선 씨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설날이었으니까요. 안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집에 차례를 지낼 사람이 혼자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쪽 집안 제사가 있어서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해놓던 자리에, 어머니가 늘 쓰던 그릇에 나물 3가지, 탕국 1그릇, 산적 조금, 포 1장, 사과 5개. 잘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손수하셨는데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손을 모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없었겠지요.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선 씨는 거기 앉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리, 어릴 때부터 앉던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밥 1그릇을 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집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들르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오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않으셨지요. 이제 그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정선 씨는 마루에 잠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어머니가 물을 주시던 감나무. 지금은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는 분이셨습니다. 정선 씨가 어릴 때 눈을 뜨면 늘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칼소리, 냄비소리, 가스 불 켜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는 소리.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소리와 비슷한 아주 낮은 소리였습니다. 정선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이 차려지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그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새벽 4시는 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딸이 등교하기 전에 밥상을 차리려면 그래야 했을 테니까요. 그 시간을 어머니는 몇십 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딸이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도 혼자 사시면서도
새벽이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습관이 몸에 밴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머니의 하루 시작이었는지 정선 씨는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설날이면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을 부치고 식혜를 담그고 한과를 준비하고 손이 10개도 모자란다고 하시면서도 혼자 다 하셨습니다. 정선 씨는 가끔 옆에서 도왔습니다. 전 반죽을 저어드리거나 재료를 씻어드리거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면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놀다 와. 그 말 한마디셨습니다. 설날 아침에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남색이었습니다. 오래된 한복. 허리춤이 좀 느슨했는데 고름을 단단히 매시면 괜찮으셨습니다. 그 한복 입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 명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선 씨한테는 그게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색 한복, 그 허리춤,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냄새,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매년 오는 설날이고 매년 차려지는 상이고 매년 입으시는 한복이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웃 박 씨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선 씨가 결혼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읍내에 나가셨답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는 건 어머니한테 큰일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버스 계단도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나가셨다고 합니다. 박 씨 할머니가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답니다. 혼자 가겠다고.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까 한복 좀 보러 간다고 하셨답니다. 딸 결혼식이 있으니까 입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박 씨 할머니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날 표정이 참 좋으셨다고. 뭔가 기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읍내 한복 가게에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한복을 고르셨는지도, 얼마나 고민하셨는지도, 다만 들고 오신 건 분홍빛 못이 한복이었다고 합니다. 비닐에 조심스럽게 쌓인 채로. 정선 씨가 결혼 소식을 알린 것은 전화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도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도 전화로 했습니다. 가끔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말은 굳이 내려와서 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잘 됐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짧아서 정선 씨는 좀 서운했습니다. 더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더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직업은 뭐냐, 그런 말들을 나중에 하셨고, 처음 그 순간에는 그냥 잘 됐다 한마디였습니다. 정선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무얼 하셨는지 정선 씨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선 씨 남편이 해외 파견 발령을 받은 건 그때였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짐을 꾸려야 했고, 서류도 많았습니다. 결혼식은 거기서 올리면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정선 씨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할 형편도 아니었고, 작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거기서 식 올리려고요. 작게. 어머니도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잠깐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리 수술도 있고 먼데 가기 힘드니까.
너희끼리 잘하고 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선 씨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셨다고. 아침에 박 씨 할머니가 문 앞을 지나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노크를 하니까 어머니가 나오셨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답니다. 분홍빛 한복, 새 한복. 박 씨 할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웃으셨답니다. 아니, 안 가. 그냥 입어본 거야. 그 말을 듣고 박 씨 할머니는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날이 딸 결혼식 날이었다는 건 한참 후에야 박 씨 할머니도 떠올리셨답니다. 그날 정선 씨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시기였지만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남편 부모님이 오셨고 친한 친구 2명이 왔습니다. 정선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습니다. 정선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바빴습니다. 해외 생활을 시작하고 낯선 곳에 적응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정선 씨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새 한복을 입으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설날이 몇 번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혼자 차례를 지내셨습니다. 정선 씨가 내려오는 해도 있었고 못 내려오는 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오기 힘들다는 것 알고 있다고. 분홍빛 한복은 그때마다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꺼내셨는지 그냥 두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선 씨는 그 한복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복을 샀다는 말도, 결혼식에 가고 싶었다는 말도, 한마디도.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지 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무엇을 참고 사셨는지 한 번도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8달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가 그냥 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시던 책이 반쯤 펼쳐진 채로 정선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서랍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낡은 달력, 약 봉투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 하나, 평소 입으시던 점퍼들, 바지 몇 벌, 그리고 안쪽 깊은 곳에 비닐에 쌓인 무언가. 손이 닿았습니다. 비닐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오래 묵었는데 새 것인 물건 특유의 촉감. 꺼내니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묵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겼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못이 한복이었습니다. 상의는 저고리, 하의는 치마. 접힌 그대로 한 번도 풀지 않은 채로
정선 씨는 그것을 들고 조용히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분홍빛 모시가 퍼졌습니다. 결이 고왔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섭쪽에 흰 종이 하나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표였습니다. 정선 씨는 그것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 번도 뜯지 않은 가격표, 새 것 그대로. 정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가격표를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잉크가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꺼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한복이 있을까? 어머니가 입으시던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줄 것이었는지 생각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신 것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옷장 깊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한 번도 입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좋은 것을 가격표도 그대로인 채로 혼자 알 수 없었습니다. 정선 씨는 한복을 그대로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으로. 박씨 할머니는 어머니의 오래된 이웃이었습니다. 두 분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년 넘게 살으셨습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혹시 골목을 나왔습니다. 겨울 골목이었습니다. 설날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 집까지는 담장 3개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였는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무얼 여쭤봐야 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노크를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반겨주셨습니다. 들어오라 하시고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정선 씨는 한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옷장에서 분홍빛 모시 한복을 발견했다고, 가격표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고. 박씨 할머니가 잠깐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차 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정선 씨는 기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 그 한복이구나. 그 말이었습니다. 정선 씨는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알지. 나는 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더 조용히 계셨습니다. 정선 씨는 또 기다렸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처음 꺼내신 건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가 읍내에 다녀왔다고. 혼자서 버스 타고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한복을 보러 갔다고 하셨답니다. 딸 결혼식에 입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에 박씨 할머니한테 오셔서 한복을 보여주셨답니다. 비닐 그대로 꺼내지도 않고 예쁘지? 하시면서 박씨 할머니가 예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셨답니다. 딸이 결혼식 올리면 이거 입고 가야지 하시면서 그때 표정이 박씨 할머니 말로는 참 좋으셨답니다. 설레는 표정이었다고. 정선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유자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설레셨구나. 딸 결혼식이 기다려지셔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셨구나. 그리고 그 한복은 한 번도 입지 못했구나. 박씨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이야기를. 그날 아침에 담장 너머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이상해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문을 여셨는데 한복을 입고 계셨답니다. 분홍빛 한복. 방 안에 거울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셨답니다. 박씨 할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아니 안 가. 그냥 입어본 거야. 하셨답니다. 그 말이 정선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냥 입어본 거야. 어디도 갈 수 없어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셨구나.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 시간에 박씨 할머니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정선 씨도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겨울 골목.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정선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담장 3개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아주 오래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그 장면이 겹쳤습니다. 어머니가 분홍빛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계신 장면이 딸 결혼식 날 혼자서 어머니는 그날 어떤 마음이셨을까?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보고 싶으셨겠지요. 당연히 가고 싶으셨겠지요. 그래도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라도 정선 씨는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지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침대 위에 놓인 한복 앞으로 한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홍빛 못이 가격표. 정선 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한복 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못이 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르신 것이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입으시려고 혼자 버스 타고 읍내에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골라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비닐 그대로 정선 씨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 두고 나온 자리 그대로. 정선 씨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저고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모시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고르실 때 어땠을까? 한복 가게에서 이 색, 이 감촉을 느끼실 때 딸 생각을 하셨겠지요. 어떤 딸을 떠올리셨을까? 어릴 때 딸을? 다 커서 결혼하는 딸을? 정선 씨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방 한쪽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흐릿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보시던 거울이었습니다. 정선 씨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5살. 어머니가 그 한복을 사셨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한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홍빛 못이 가격표 달린. 정선 씨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이 거울을 보셨구나. 결혼식 날 아침에 이 거울 앞에 서셨구나. 혼자서 한복을 입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선 씨는 한참을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머니 눈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한복 쪽으로 갔습니다. 입어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입지 못한 것인데, 그래도 괜찮을까?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저고리를 먼저 걸쳤습니다. 모시가 어깨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고름을 매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매주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겠지요. 여러 번 시도해서 겨우 매었습니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허리를 여미고 거울을 봤습니다.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체형에 맞게 지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보다 정선 씨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분홍빛 한복이 있었습니다. 정선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도 정선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조금 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선 씨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 아주 한참을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저고리 섭에 흰 종이로 실에 매달려 정선 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달아두신 것이니까요. 아직 입지 않은 옷이라는 표시처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표시처럼, 그때가 끝내 오지 않았는데 정선 씨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가격표 하나, 작은 종이 하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어머니의 기다림이, 설레는 마음이, 갈 수 없었던 날의 그 오전이, 거울 앞에 서셨던 그 순간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정선 씨는 고름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느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매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설날 아침마다 하시던 것처럼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하다 미뤘던 서랍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어진 사진들,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선 씨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가 찍어두신 것들,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선 씨가 한복을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돌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남색 한복, 오래된 어릴 때 정선 씨가 기억하는 그 한복. 두 분이 나란히, 어머니 얼굴이 젊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정선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신 건 왜였을까? 자주 꺼내보셨을까? 아니면 그냥 거기 두신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보관하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전화를 자주 못했습니다. 해외에 있을 때도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고 살림이 있었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명절에 못 내려오는 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오는 길이 힘드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정선 씨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통화를 짧게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드린 게 사흘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바빴구나 한마디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선 씨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선 씨는 한복 고름 끝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한 번쯤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괜찮으세요?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새벽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직 차례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선 씨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향은 오래전에 꺼졌습니다.
과일과 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 쪽을 봤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 어릴 때 어머니는 늘 거기 계셨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밥을 떠주시고 국을 끓여주시고 설날에는 세뱃돈도 주셨습니다. 오래된 지폐를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든 것으로 그 다림질한 지폐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셨을까. 딸이 기분 좋으라고. 정선 씨는 어머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불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은 없었습니다. 없을 것을 알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선 씨는 한복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저고리를 먼저 접었습니다. 그 다음 치마를 어머니가 개어두셨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비닐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격표는 뜯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뒀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 옆에. 거기 두면 보일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복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서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두기가 싫었습니다. 그 집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겨울논, 거칠고 텅 빈. 어머니가 어릴 때 이런 들판을 보며 사셨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릴 때 어땠어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밥은 드셨어요? 어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은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셨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 무엇이 가장 기쁘셨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가장 오래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울집에 왔습니다. 한복을 꺼냈습니다. 장롱에 넣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가려지지 않는 자리에, 볼 때마다 보이는 자리에. 가격표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정선 씨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있을까? 어디에서? 어떤 날에?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버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두겠다고. 어머니가 두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쓸 수 없게 됐어도, 입을 날이 오지 않았어도 그냥 거기 두셨습니다. 정선 씨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어머니 옷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한 번쯤 입어보고 싶으셨던 것이, 누군가를 위해 사두셨다가 그냥 두신 것이. 우리는 오래 함께 살면서도 그 옷장을 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선 씨는 지금도 그 한복을 장롱에 두고 삽니다. 설날이 되면 꺼내봅니다. 가격표를 한번 건드려 봅니다. 뜯지 않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기다리셨던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둡니다. 오늘도 어머니 옷장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직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오늘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